디지털 골드가 비트코인이라면 최근에 리플 XRP를 두고 디지털 실버가 되려고 한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마치 은처럼요. 폭발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다는 주장인 건데 이 그냥 듣기에는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이 분석을 한 사람이 바로 작년에 은 가격이 $20에서 $80 이상으로 상승할 것들을 정확하게 맞췄던 애널리스트라면은 그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 다크 디펜더라는 필명의 이 분석가는요. 현재 XRP 차트에서 과거의 은 차트의 데자뷰를 보고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이야기를 표면 뉴스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구조를 중심으로 깊게 들여다볼 예정이고 이 과연 XRP가 정말로 준비된 폭등의 임계점에 도달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가 있는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가격이 한동안 큰 변동성이 없이 $2 미만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국 SEC 소송 결과도 나왔겠다. 이 시장의 관심들이 비트코인 ETF라거나 인공지능 AI 테마로 쏠린 사이에 XRP가 조용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 차트를 정밀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는 XRP가 그 조용한 흐름 속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비축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다크 디펜더는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은이 갔던 길을 현재 리플의 XRP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작년 당시 은 가격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5년 한 해 동안 금보다 은이 더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온스당 $20 남짓하던 은이요. 이 작년 12월 초에 무려 $80를 넘겼고 이 잠깐 동안 $84까지도 상승했다가 조정 하락세를 받았어요. 정말로 역사적인 급등이었는데 이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아니 은 가격이 왜 갑자기 이렇게 뛰나 의아해하셨지만요. 이 다크 디펜더는 몇 달 전부터 $80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여기서 디펜더의 설명에 따르면은 예고된 구조였다라는 말을 해요. 이 차트를 중장기적으로 준비된 구조대로만 보면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은 차트 같은 경우는 강력한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하락세를 보였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이런 엘리엇 파동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려나가면서 피보나치 확장 261.8% 지점인 $80 근처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모멘텀이 붙으니까 그 목표치를 살짝 넘겨서 $84까지 한번 넘치게 상승했다가 또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선 거죠. 그리고 다크 디펜더는 이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버 is ready, XRP is ready. 즉 은이 그렇게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XRP도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라는 선언이었는데요. 이 XRP 차트에서 은의 상승 전개랑 판박이 같은 기술적인 구조를 봤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일까요? 이 차트 분석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XRP의 큰 파동 흐름을 봤을 때 이미 오래전에 첫 번째 거대한 상승파를 겪었고 그 이후에 긴 조정 하락세 기간을 보내면서 작년까지 XRP는 수년 동안 횡보랑 하락세 그리고 반등을 반복하면서 ABC 조정 파동을 마무리 지은 상태라고 합니다. 마치 용수철을 눌러놓은 형태인데 그러다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XRP 가격이 중요한 장기 지지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하락 사이클 끝났다. 또 다음 상승 사이클 시작이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XRP의 현재 위치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사이클 동안 XRP는 큰 파동 5개 중에 1, 2, 3, 4파를 이미 경험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마지막 5파동, 즉 최종 상승 파동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5파동은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가장 화려한 상승 국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보나치 비율을 적용해 보니까 XRP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경우에 이 첫 번째 관문은 261.8% 확장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대 자체가 과거에 은이 $80 돌파할 때 중요했던 지점이기도 하고요. XRP의 경우에는 그 가격대가 약 $20 중후반 부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XRP $27 부근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다크 디펜더뿐만 아니라요. 다른 기술적인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XRP가 일단 이 구간을 뚫고 나가면은 그 위로는 매물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짧은 기간에 훨씬 더 상승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XRP 차트는 결정적인 뇌관 앞에 서 있다라는 거고 실제 다크 디펜더 측에서는 단기 목표치를 $27 근처로 제시를 하면서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심지어 중장기로 봤을 때 $100, $200까지도 넘는 숫자들, $140 그리고 $300 이상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이번 상승 구조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또 기술적인 차트 맹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스토리가 특별한 이유는 차트 구조의 근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현실적인 변화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트 모양이 이래서 오른다 수준이 아니라
왜 그 차트 구조가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바로 XRP를 둘러싼 펀더멘탈 변화들, 그리고 시장 자금판도 이동입니다. 이 유동성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요. 리플 XRP 생태계에 작년에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에버노스라는 이름의 핀테크 기업이 거의 1조 원 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거금들을 모아가지고 XRP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용 유동성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이 작년 10월 당시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에 대한 상장까지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이 회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기관들이 마음 놓고 XRP를 사고 팔 수 있게 시장 기피를 책임지겠다라는 건데요. 이 구체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XRP 트레이딩, OTC 거래, 그리고 디파이 연계 수익 상품까지도 운영을 하면서 XRP의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과거의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은 기관이 한 방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장 구조였었고, 이 조금만 사거나 팔아도 가격이 요동치니까요. 그런데 이런 공공 유동성 메커니즘이 갖춰지게 된다면은 향후에 억 단위 달러 자금이 들어와도 가격 충격이 덜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큰 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혀놓는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점들이 XRP 가격 구조의 체력이 과거랑 다르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과거에는 급등하면 급락하게 일쑤였었지만 이제는 받쳐주는 버팀목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측면의 변화인데요. 리플 XRP의 원래 태생은 국제 송금용 토큰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본앱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로 보여드리자면은 현재 리플의 ODL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전 세계 300곳에 이릅니다. 이 작년 미국 SEC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은행이랑 핀테크 기업들이 리플 XRP 활용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실무 적용을 빠르게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SBI, 중동의 락뱅크, 캐나다의 CIBC, 여러 가지 쟁쟁한 기관들이 국제 송금이나 자산 토크나 그리고 자체 결제 시스템에 XRP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심지어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카드사들은요, 이 작년 말에 XRP 원장을 이용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 파일럿을 발표했습니다. 이 미국의 웹뱅크랑 거래소 제민이랑 함께 카드 결제 정산을 달러 연동 코인 RLUSD로서 리플 레츠에서 처리해보는 실험이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XRP가 실물 금융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들어왔다라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인 건데, 이 마스터카드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도 그렇겠지만요. 실제로 이 결제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은행 간의 송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소비자 결제 영역에서도 리플 레저가 쓰일 가능성이 열린 거겠죠. 이렇게 글로벌 송금 인프라의 확장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XRP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 상승의 기반 논리가 한층 탄탄해진 셈입니다. 이 가격은 결국에 미리 구축된 구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다크 디펜더의 말처럼 지금 XRP 가격 아래에서는 기술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 깔린 구조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거시 환경은 어떨까요? 이 자산 가격의 큰 흐름에서는 항상 돈의 흐름들, 거시경제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이 작년이랑 올해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변곡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금리 사이클의 전환인 건데, 현재 미국 연준은 2022년에서 2023년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조였었지만 2025년 들어서는 이 긴축 효과랑 경기 둔화를 의식해서 드디어 방향성을 틀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 2025년 9월 달에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 인하 기대가 시장에 퍼졌습니다. 이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시중에 풀린 돈의 값이 싸진다는 뜻이겠죠.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은값도 같이 상승을 했던 겁니다. 금리 하락하니까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였었고,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대체 자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귀금속이랑 암호화폐인 거고, 실제로 2025년 하반기 이 금과 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상당히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XRP가 상대적으로 조용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 덕분에 저평가 인식이 생겼고요. 기관들은 XRP를 꾸준하게 모으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가 본격화되는 2026년 올해가 되면서 이제는 드디어 리플 XRP의 대세 상승 차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거시 자금 측면에서 봤을 때 XRP 현물 ETF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작년 말에 미국에서 현물 ETF들 여러 개 승인되면서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지만요. 이 연말 한 달 동안에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들이 ETF로 유입됐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이 ETF들은 들어올 돈으로서 이 시장에서 XRP를 사서 보관하니까 유통 물량을 계속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급 구조가 수요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선다라는 거고, 금리가 하락하니까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새로 돈 넣을 통로 ETF까지도 생기면서
말 그대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듯 XRP의 우호적인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속으로 의문을 떠올리실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고 XRP가 은처럼 폭등을 할까? 가능한 얘기인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사실 투자 세계에서 10배, 50배 상승 얘기는 늘 조심스럽게 들어야겠죠. 저희도 무작정 장밋빛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의 XRP가 예전의 XRP랑 처한 환경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점인 거고, 지난 2017년이나 2021년 당시 급등 때랑 비교를 하시면요, 이번에는 기초 체력이랑 그 판의 크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기관의 참여랑 인프라 구축으로 시장 깊이가 깊어졌고, 실제 쓰임새도 늘어났고요. 규제 리스크도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구조적인 상승 주장들이 이 단순한 가격 차트랑은 점괘랑 결이 다릅니다. 가격 그래프 뒤에 촉촉하게 스며든 이 현실 변화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만약에 XRP가 정말로 이렇게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먼저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기관의 관심을 받으면서 독주했었고, 알트들은 소외되는 경향이 강했었죠. 그런데 XRP처럼 대형 알트가 존재감을 보인다. 그러면 알트코인 전반에 모멘텀이 생길 겁니다. 알트코인도 다 죽은 게 아니네? 이런 생각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퍼졌을 때 투자 자금이 다양한 코인들로 분산 투자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특히나 XRP의 사례는 실제 활용도가 있는 프로젝트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겁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다른 리플 생태계 코인이나 은행 인프라랑 관련된 코인들, 예를 들어가지고 스텔라 루멘 같은 코인들이 부각될 수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규제가 명확해진 코인이 대세 상승을 이끈 사례로 남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암호자산들도 규제 준수랑 실용성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이런 본격적인 계기가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또 무조건적으로 호재 얘기만 드리면은 한쪽 면만 보는 투자가 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자로서 항상 위험 요인도 함께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리플 XRP에 놓인 이 리스크들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거시경제의 돌발 변수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투자 심리 과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시 변수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이 연준이 금리 내릴 거야, 유동성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시장이죠. 하지만 반대로 물가가 다시 상승을 한다거나 국제 분쟁이 격화돼가지고 다시 원자재가 올라간다거나 여러 가지 그 유동성 상황들이 급변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요, 또 유동성이 조여지게 될 거고, 아무리 구조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시장은 위험자산을 동반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리플 XRP에 대한 매도세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 심리 과열에 따른 조정장입니다. 막상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한때 과열 국면이 올 수가 있다는 거. 그때는 오히려 큰손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차익 실현할 수가 있겠죠. 늦게 참여한 개미들은 고점 물량을 전부 다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개미 털기 국면이 단기적인 조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다만 이런 조정들 자체도 이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건강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상승과 조정과 재상승을 반복하시면은 오히려 더 오래 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패닉셀입니다. 구조적인 상승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조정은 피할 수가 없는데, 또 그걸 보고 끝났나 보다 이러고 공포에 팔아버리는 실수를 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구조가 탄탄하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너무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하는 것도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가질 관점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요, 지금 XRP 투자자분들은 한편으론 가슴이 뛰실 거고, 또 한편으론 긴장도 되실 겁니다. 오랫동안 XRP를 믿고 버틴 분들이라면은 드디어 이제 빛 좀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또 이제부터 알게 된 분들은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조급한 마음들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챙기셔라 말씀을 드려요. 먼저 분할 접근하시고, 급등했을 때는 변동폭이 커지니까 한 번에 몰지 마시고 나눠서 매매하시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랑 계획도 점검하셔야겠죠.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건지, XRP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중장기로 들어가는 건지 스스로 단기랑 중기, 장기 투자를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장기 투자시라면은 이 중간중간 가격 출렁임에 너무 일일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구 전략도 중요하겠죠.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큰 상승이 오더라도 언제 어떻게 일부 익절하고 또 비중을 조절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두시면요, 나중에 탐욕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XRP의 구조적인 상승 가능성, 분명 흠문되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구조적이라는 말 속에는 장기전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긴 호흡으로서 큰 흐름을 누리시되 발밑의 안전도 챙기는 거,
이게 이 지금 이슈를 대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XRP에 대해서 떠돌던 수많은 소문이란 기대들 중에 이번 디지털 실버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차트 구조, 펀더멘탈, 거시 환경까지 이 퍼즐 조각처럼 맞아들어가는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 일에 100%라는 건 없겠지만요. 최소한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가 과연 은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갈지,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지 이 지켜볼 흥미진진한 시점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흐름을 보는 안목들을 가지셔서 눈앞의 가격 숫자 이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결국에 은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XRP도 준비되었다라는 외침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불안한 이유는 방향성 때문이 아니라 비중과 심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괜히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러다가 또 타이밍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과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상당히 정상적인 투자 심리고 누구나 이런 구간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전체 자산을 놓고 보면은 이상적인 거는 틀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식, 코인, 현금까지 여기저기 완벽하게 분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미 한쪽에 비중이 실려 있으시다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 더더군다나 이제 코인 시장도 반등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빨리 그리고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구간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은 그 대응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먼 과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1개월,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리플이 2,000원 중반에서 더 하락할 듯한 느낌을 계속 보여줬을 때 많은 분들께서 리플 다시 3,000원까지만 회복해도 좋겠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상승하면은 코인 신사 채널 말처럼 분할 익절하고 또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어때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그 감정과 다짐을 이미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시장은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시장의 심리인 거고 인간의 투자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팔아야지 내 돈이고 시장이 좋을 때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 이 시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불안해서 손절에 매도를 해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 리플 전용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 매매랑 비중 조절,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타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결국에 더 상승할까봐 못 팔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또 길게 보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아요. 이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효율적으로 내 평단과 비중, 수량,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단기 종목을 병행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기름 역할을 해주냐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타, 단기 종목을 한다고 했을 때 자주 쳐다보고 또 자주 들여본다라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목표 타점을 활용해가지고 목표가 걸어두면서 오히려 신경을 안 쓸 때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더 맞추려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얼마나 지켜낼 수가 있느냐인 거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팔아야 내 돈이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분할로 덜어내면서 숨을 고르고 또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이런 반복들이 결국에 계좌를 지키고 멘탈을 지켜주게 될 거예요. 이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늘 그 조급함을 비중과 원칙으로 눌러왔던 사람입니다. 이 방향보다 중요한 건 태도고 수익보다 먼저 지켜야 될 거는 균형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랑 핵심 가격대, 이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